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입니다.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유명한 그 유산균 음료 발효유 불가리스, 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사과문 발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파장도 있고 수사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뭐 이건 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보도한 언론 보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에서 보도자료 뿌리고 발표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기사가 참 많이 있었죠. 정상근 기자. 네, 많았죠. 뭐 물론 이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뭐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뭐 네. 정리해서 기사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남양유업의 발표를 좀 그대로 받아 쓴 언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면에 실은 매체들도 있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신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불가리스 뭐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네. 부제를 통해서는 뭐 일부 쇼핑몰에서는 또 품절도 되고 또 주가도 폭등세다 이렇게 뽑기도 했고요. 뭐 메트로라는 신문 역시 이 지면으로 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매일일보라든지 또 인사이트, 뭐 세계일보, 그 헤럴드 경제 등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남양유업 측의 입장만 적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도 가운데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내용이라는 자조적인 평가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일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보도자료를 기업 쪽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기관이라든가 뭐 출판사라든가 많은 곳에서 보내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으면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의심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왜요? 저는 그 시장을 잘 아는데요. 네. 중간에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업체? 그 좀 그냥 기업하고 언론을 만나게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거기서 언론사별로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에서 찍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있는데 이거 어디 실어드릴까요? 하면 이제 그분들이 찍어줘요. 그럼 거기 실어주세요 하면 그러면 그 언론 보도 자료가 그 언론사들한테 자동적으로 갑니다. 네. 이제 판매 부수가 좀 높은 언론사라면 좀 비싸고요. 판매 부수가 낮은 언론사는 한 10만 원 밑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검증하는 건 기자들의 숙명인 거 아니에요. 의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중간 업체란 컨택트 연결 중인 그 언론사 직원의 결정에 따르는 거죠. 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실어주자고 하면 실어주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약간 실어주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기자들한테 넘겨주고 이거 좀 취재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돈거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특히 이 시대에는 언론사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어줘요. 그러면 언론사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예. 뭐 알파고 기자의 말대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그 네이버나 이 다음에 그 컨텐츠 제휴가 된 업체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매체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아이디를 주고 이 심지어 기사를 써서 그냥 그 업체에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번 그 남양유업 사태 관련해서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는 뭐 확인된 바 없지만.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받아 쓴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성실하게 기사를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오늘에서 이 관련 기사를 쓰면서 이 질병청에 문의를 했더니 그 2분 만에 답변을 주더라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 남양유업 관련 논란이 뭐 커진 상태니까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2분 만에 답변을 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썼다는 거고, 또 이제 언론사의 데스크는 그대로 그냥 포털에 전송을 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그 기사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굉장히 좀 불성실한 그런 기사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확인이 될 시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실어준다 때 실어줘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기사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을 뭐뭐 하더라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네네. 근데 제목으로 보면 이미 판단을 내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 나감 유업이 일방적인 뭐 주장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밝혀 뭐 이렇게 가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웬만한큼 다른 사태들에서도 기업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그 주장에 맞다는 식으로 제목에다가 실어주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 부분이 저는 또 걱정이 되던데 남양유업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대로 기사가 나가고 거기에서 그래서 막 이제 기사들이 막 달려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이 나오니까 또 그 내용을 또 그 언론사들이 그대로 또 막 달고. 네. 그럼 언론사는 중계방송사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요새 이 전문적인 뭐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용어로 이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왁자지껄하고 화제가 되는 소식이 있으면 거기로 그냥 쭉 달려가서 그냥 그 기자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제 보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현상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양유업이 그렇게 뭐 자료를 발표했고 이것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니까 그냥 가서 뭐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반박을 하니까 또 거기 이제 우르르 몰려가 또 거기에 이제 기사를 양산하는 좀 이렇게 그 질 나쁜 저널리즘이 계속 이제 좀 뭐라고 이렇게 확대된 현상이 된다고 할까요? 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584님, 상업적 회사와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요즘 기자들 기자 정신은 돈 받고 베껴 쓰는 게 기자 정신인가요? 2584님, 그러면 기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이네요. 라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바로 뭐 그냥 확인이 되고 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 언론 보도 때문에 갑자기 이런 뉴스 떴다 가자 해갖고 막 또 주문한 사람들 또 피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다만 코로나19 관련된 보도 같은 것만큼은 이래선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게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언론사가 긴장해야 되는데 다른 보도들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다른 보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 전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만 이게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좀 그 국가적인 좀 재난 사태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마치 이제 뭐 사이버 데카처럼 가서 이제 뭐 그냥 그 뭐 책임감 없게 이제 기사를 양산하고 또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이제 거기에 오보 사태가 나면 또 그 오보 사태가 났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를 또 양산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기자들이 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그 해당 분야에 취재를 하고 거기서 바탕으로 한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해주는 좀 그런 형태의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가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달려가서 쓰고 있는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돼 있고 중첩돼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번 사태는 처음 아니죠. 예전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졌는데 왠지 이번에만 이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렇게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은 진실 보도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뛰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회의하다가 이거 보도 냅시다. 이거 급한 겁니다. 내야 됩니다. 아니야. 사실 확인이 먼저야라는 것들 참 많이 봐왔거든요. 영화들에서 남녀 관계도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결혼 생각하니까 웃습니다. 우프다. 현실은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은 이성하고 현실은 항상 갭이 있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현실하고 이성의 갭이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례들이 있느냐. 이럴 때는 이제 좀 약간 풍미 언론이 뭐 거기에도 이제 나름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도 노력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수익에 막 매달려 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리고 이제 포털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즉각적이고 이런 것들만 주로 중심적으로 보도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기사만 보고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사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뭐 이렇게 그 언론 소비에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데 좀 중심이 포털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뭔가 좀 그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포털에 누가 더 많이 또 누가 더 빨리 쏘느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뭐 작은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업체가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장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나서 데스크에 뭐 검토도 없이 그냥 즉각 포털에 보내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큰 언론사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빨리빨리만 쓰고 많이만 쓰다 보니까 기사의 질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선화님, 요즘 기자들 자신들의 소명의식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최재주님, 정말 오늘로 확실히 알았네요. 이 기자들의 질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776님 그러지 마세요. 완치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사장과 부사장의 자녀들이 이 회사에 기자로 입사를 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안 그래도 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기자들은 적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네. 근데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의 딸이 이 지난해 3월에 이제 아시아투데이에 입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난해 7월에 이 아시아투데이가 공채를 했는데 그 공채를 통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이 별도로 인턴 기자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혼자 이제 전환이 됐던 경우고. 공채를 해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네네. 일종의 이제 그 인턴 기자로 들어갔다가 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고. 네. 그리고 정규성 부사장 겸 편집국장의 딸도 이 지난해 6월부터 이 아시아투데이에 뭐 입사를 했는데 5년차 기자라고 하고요. 이 현재는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국회 반장을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규성 부회장 딸이 채용될 때도 역시 혼자 채용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재벌 2세, 3세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잖아요. 네.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막 우리가 욕한 적도 있었는데 언론사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편법으로 아니면은 제대로 된 정규 경쟁 코스를 거치지도 않고 들어와서 또 사주 아니면 사장의 아들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또 승승장구 또 그냥 어떻게 입사만 하면은 또 계속해서 좋은 보직을 받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취재 우리 예전에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였었죠. 사장의 딸이 입사했었죠. 저 이제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 경쟁 에 맡기는 걸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언론사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들 아니고 일종의 기업이거든요. 네.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독자들이 이걸 알아서 판단하고 이런 분위기의 언론사라면 나 이제 구독을 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상당수들은 이번에도 유료 부스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은 숱하게 이루어지는 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뭐 회사의 뭐 주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너라든가 그들의 독자적인 회사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좀 약간 KBS 같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좀 약간 알리고 다음에는 다시는 뭐 이러지 못하게끔. 이제 이걸 다음에는 독자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기는 저렇게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이 용인되는 회사야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 기자들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걸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채용되는 분들이 진짜 기자로서의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과실이 있는데도 이렇게 채용이 됐다면 그 진짜 큰 문제고 근데 과실로서 진짜 기사들 잘 쓰고 있다 나름 취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이었다면 뭐 큰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 정상훈 기자, 뭐 사장, 부사장에다가 뭐 대주주 뭐 이렇게 계속 특수관계인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 아시아투데이는 어떤 언론사입니까?
뭐 종합일간지,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그 매체이고요. 그 예. 2005년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한 15년, 16년 넘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런데 이 회사 뭐 내부에 보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소통이 좀 경영진과 이 노조 간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언론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네. 노동조합이 있고 그 아시아투데이 노동조합이 이제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그 일종의 좀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주동자 색출이라고 할까요? 그 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라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고 그 논란 때문에 이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사를 하는 좀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언론사에서 있다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사조와 뭐 집안이야 네. 이런 거 얘기되면은 이 회사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식으로 들어온 기자들도 좀 심리적인 박탈감 같은 게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의 가게이니까 거기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성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저는 항상 이럴 때는 독자들한테 맡기는 거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지금 다 언론사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KBS 입장에서 거기에다 뭐라고 하는 건데 네. 물론 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좀 약간 예뻐 보이진 않죠. 윤리해 보이진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 자유시장 제재에서는 네. 다른 언론사들의 역할은 이런 사건들을 국민한테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언론이 이제 언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 자꾸 이제 언론인들이 바라는 그 일종의 좀 이렇게 특별한 지위나 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누구인가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느 정도 그 행위가 좀 위법성이 있을지라도 그 좀 이렇게 법적으로 좀 따져 묻지 않는 네. 그런 게 특혜들도 좀 받고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래저래 우리나라에서 이 언론의 역할을 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봐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의 행위들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언론 전반적인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장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만약에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면 사회 비판적인 목적을 이행해야 될 언론사의 기능이 없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생각 방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발언이 이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들을 법으로 우리는 풀지 못하니까 남는 그 지대를 남는 부분 우리 이제 윤리를 통해서 풀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좀 법으로 해낼 수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솔루션을 항상 제공하려고요. 하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정부한테 얘기해서 야 빨리 여기 이 문제를 막을 수 있게끔 좀 법 같은 거 만들어 달라. 법적 제도를 만들어 달라. 나머지는 이제 국민한테 맡긴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은 얘들 알아서 해라. 제 보기에는 이 문제는 법적보다는 좀 약간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한테 맡기는 거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와치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알파고 신하 씨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